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네 가지 방식의 개편안에는 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가 부담할 보험료가 최대 33% 이상이어서 또 하나의 세대 갈등이 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국민연금. 과연 개편안이 이러한 인구 구조에 대비하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연금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김용하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첫 질문을 개념적인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사실 뭐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쉽게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국민연금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이제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기의 그 과세 기준 소득이 있습니다. 네. 과세 기준 소득의 보험료율을 곱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국민연금 같으면 9%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4.5%, 사용자가 4.5% 이렇게 내는 거고요. 자영자 같은 경우는 9%를 모두 다 이제 자영업자가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은 네. 퇴직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 이후에 몇 퍼센트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퇴직 직전의 소득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노후에 소득이 가능한가 하는 걸 갖다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직후에 연금액 나누기 퇴직 직전에 소득액을 하면은 바로 소득 대체율이 계산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제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보험료율이 9%다라고 네. 한다면 100만 원 중에서 9만 원을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그렇습니다. 절반은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내야 될 그 실제 보험료는 4만 5천 원.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고 네. 소득 대체율은 제 퇴직하기까지 직전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면 네. 이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60%면 한 6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라는 거죠.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에 되겠습니다. 대한 지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네, 보면 네,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연금 개편 방안 네 가지 선택지입니다만 크게 보면은 이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게 없이 이 기초연금을 더 받을 것이냐, 아니면 또 재정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를 더 내고 급여액을 더 받을 것인가, 이렇게 나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네. 뭐 일환을 현행 유지안이라 그러는데 저는 약간 현행 유지는 아니라고 이제 네네. 말씀드리니까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로 그냥 하향 조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논란이 많은 이제 보험료 인상 부분도 그냥 9%로 그냥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지금 기초연금이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월 20만 원 지급하고 있었는데 네. 요걸 이제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30만 원까지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는 이미 이제 25만 원 기초연금이 인상이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란을 현행 유지안이 지금 워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라고 뭐냐면 보시는 게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0만 원, 그래서 연간 중앙정부 예산이 10조 원 정도였는데 네. 문재인 정부 끝날 때만 해도 이 예산이 소요 예산에 20조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게 연간 28조 5천억, 30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예산이 3배나 늘어납니다. 그런데 예. 이걸 현행 유지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소요 제한이 많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똑같이 소득 대체율이 40%, 보험료 9%인데 기초연금을 더 강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원 지급하는 걸 월 4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만 원 지급하는 거는 뭐 노인 빈곤 완화 효과는 크겠지만 소요 제한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안은 이제 논란이 많은 이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예정대로 하면 40%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3안은 45%로 5%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거고 네 번째 안은 50%로 10%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대신 3안은 보험료 9%를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3%포인트를 올리겠다는 거고 4안은 보험료를 13%까지 4%포인트를 올리겠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 그대로 두겠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국민연금 좀 더 올리겠다. 대신 보험료를 거기에 상해서 조금 더 올리겠다 그러는데 그 올리는 보험료 수준이 소득 대체를 하고 봤을 때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안이 나왔고 증문 즉답을 좀 원합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지 마시고요. 좀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솔직한 즉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안 나왔잖아요. 어떤 안이 우리 나라의 가장 적정한 뭐 미래 세대까지 감안해서 아니라고 보시는지 하나씩만 좀 짚으신다면 네. 어떤 안을 짚으시겠습니까? 뭐 저는 지금 2안, 3안, 4안이 다 소득 대체율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인데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바꿀 바에야 그냥 두는 게 낫겠다. 1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란. 뭐 우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이제 미래 세대, 젊은 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굉장히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20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요. 네네. 1안, 2안, 3안, 4안 중에서 2, 3, 4안이 미래 세대, 젊은 세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1안이 나을 것도 같다. 우리 김 교수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패널 선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오늘하고 놓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전제는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네 가지 안에서만 차선의 선택으로. 차선에 차를 하나 줄이면 안 되나요? 세 개까지 넣으셔야 되나요? 그렇게 별론가요? 이 네 가지 안 다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두 분 다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주는 이유가 미래 부담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이 3안과 4안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3안 같은 경우는 2063년에 소득의 31.3% 그리고 네 번째 안은 2062년에 소득의 33.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앞서 100만 원 월급 예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월급 중에 30만 원 이상 소득의 3분의 1 이상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보험료로 내야 나가야 된다라는 된다. 건데 이게 감당이 될 만한 수치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이제 그 2060년 되면은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 비율이 한 40%가 넘는 시대가 됩니다. 고령화. 네. 따라서 예.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보면은 국민 건강보험료가 또 국민연금 보험료만큼 일반적으로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담만 해도 보험료율이 15 내지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조세 부담률이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도 이제 조세 부담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지금 현재 20%거든요. 최소한 뭐 그 당시에 가더라도 2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외에 건강보험료라든지 조세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 가량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네. 좀 결론은 비슷할 텐데 좀 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공적 영역을 강화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면 나중에 보험료를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세금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들이 한편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88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 보험료가 지금 9%에서 고정된 지 20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 20년은 앞으로 다가올 20년, 30년보다 훨씬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여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정부가 보험료 인상 노력을 했지만 보험료 인상을 못했거든요. 그 좋던 호시절에 상대적으로입니다. 보험료를 2%포인트도 못 올렸는데 지금 우리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은 자기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보험료 또 세금으로 낼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하면서 논의하는 게 이게 지나치게 현 세대 위주의 논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뭐 사실 여기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2057년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난다.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재정 안정화 문제가 그러면 원천적으로 저희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예를 들면 적립금을 지금 있는 선에서 조금 낮추면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좀 먼저 그 네. 먼저 말씀을- 이번에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네.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차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연금 제도는 돈 나오라고 두드리면 금이 나오는 도깨방망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이 있고 또 그걸 맞춰놔야 어느 정도 세대 간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는 건데 자꾸 우리가 예를 들면 독일의 예를 들고 있어요. 네.
독일은 선진국이다. 연금 제도 도입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 근데 독일은 단지 2달치의 적립금만 갖고 있는데 우린 650조가 넘는 막대한 기금을 갖고서도 왜 항상 재정 안정화를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느냐, 공포 마케팅을 하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있다는 말씀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독일은 우리보다 소득 대체율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낮습니다. 자기가 내는 어떤 사회보험료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소득세하고 또 건강 장기 요양보험료를 떼는 걸 비교하면 우리보다 훨씬 낮게 받는데 독일이 지금 현재 부담하는 보험료가 18.5%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적게 받는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미 과거 3, 40년 동안 우리에 비해서 보험료를 2배 이상 받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연금제도는 우리에 비해서 제도에 골병이 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도에 어떤 누적된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41년에 국민 적립기금이 1,788조 원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네. 근데 그게 2057년 되면 마이너스 124조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16년 동안 한 해에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으로 한 120조 이상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많이 쌓이는 돈, 지금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럼 그 다 빠져나간 뒤에 불과 16년 만에 2,9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고령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해에 나갈 지출액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멀리 있고 우리한테 지금 안 보이고 그걸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당겨 갖고 와서 너무 일찍 고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준비 하나 해놓으면 한 해 예를 들면 120조, 150조 어디서 조달하냐 이거죠. 이건 그냥 우리가 수치 산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우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걸 어디선 충당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전적으로 어느 준비를 안 해놓고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예방 조치를 안 해놓으면 그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젊은 세대, 후세대가 그냥 몽땅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비슷한 견해십니까? 어떠십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그냥 스킵돼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그냥 두면 그다음에 그냥 두든지 그냥 예를 들면 소득 대체를 오히려 높이면 연금 보험료가 30%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지금부터 우리가 수직균형 보험료로 적정하게 올려 나가면 16% 정도까지만 올리면 2100년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계속 우리 국민들의 부담을 걱정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 보험료 인상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소득 대체를 높이면서 또 보험료 인상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제 4만 사안을 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연금 제도는 본인이 낸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한 1.8배 정도 됩니다. 네. 결국은 1.8배 된다는 것은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많을 때는 적립기금이 이렇게 쌓이지만 예를 들면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돈을 다 까먹고 결국은 적립기금 고갈되는 것이 2057년의 기금 고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 고갈 문제를 막아야 결국 기금 고갈이 되면 30%로 보험료 올라가는데 기금 고갈이 안 되도록 미리부터 보험료를 적절하게 올라가면 16%까지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재정 추이를 해보니까 네. 향후 한 20년까지 보험료를 바로 올릴 수는 없죠.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한 40년 정도까지 16%까지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48년까지 68세까지만 올리면 적립기금 2100년까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16%만 돼도 미래 세대에도 부담도 없고 적립기금도 계속 유지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국민연금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고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정부는 자꾸 이제 소득 대체율을 자꾸 높이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소득 대체율로도 유지가 불가능한데 그 소득 대체율 더 높이고 보험료는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미래 세대가 도저히 부담 가능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립기금이 소진돼 버려서 미래 세대 부담이 30% 폭증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비하는 방법이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16%씩 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팩트 관련해서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계산해 보신 건 16%고 4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서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그거보다 조금 높은 17.01% 정도. 조금 더 높은 네.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그것도 우리가 그 재정 안정화 조치를 좀 미루면 나중에는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그 부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제 조금 제가 첨언을 드리면 1, 2, 3, 4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는 우리가 4차 재정 추계를 해보니 재정 계산을 해보니 그대로 40%로 소득 대체를 낮출지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인데 지금 나온 1안, 2안은 물론이고 3안, 4안도 보험료를 올린다 그러지만 2057년 기금 소진 시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나 어떤 토론에 초점이 좀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 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내 돈을 더 많이 내고 아니면은 그대로 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이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 법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이제 국민연금 못 받을 거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급 보장을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지급 보장 구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차원에서 법령을 넣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령이 들어간다고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재정 안정화가 되어야지 지급 가능한 것이지. 네. 아무리 지금 지급 보장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 2056년까지는 적립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급되는 거거든요. 우리 2057년 이후의 문제인데 39년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아무리 지급 보장한다고 법률을 개정해놔 봐야 나중에 39년 후에 적립기금이 소진돼 가지고 보험료를 거둘 수 없으면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법률 또 개정하면 국회 개정하면 또 못 한다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급 보장을 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건 좋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재정 안정화 조치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제가 추가 말씀 좀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전문가의 눈높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정부 내개안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했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들이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재정 안정화 쪽도 그렇지만 국민 지급보장 조항도 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 끝에 많은 고민 끝에 지급보장 조항은 그냥 선언적 의미,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었습니다. 네.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2014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때 뭐 좀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지급보장 조항이 있거든요. 이 제도가 수지 불규정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정부가 지급보장 조항 넣어놓고 왜 정부가 책임지면 되지 우리한테 고통 분담을 하라 그러냐 어떤 이런 주장들이 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데 지급보장 조항이 들어간다 그러면 막연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받는 어떤 액수 대비 부담하는 보험료의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불가피하게 개혁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시점 가서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정부가 다 책임진다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러면서 또 다른 어떤 논란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현명하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국민동의 뭐 사회적 합의 얘기했으니까요. 네 가지 안이 나오게 된 히스토리를 따라가 본다면 최초 안 이 정부 들어서요. 안 가지고 왔었을 때 문 대통령이 반려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보험료를 뭐 16%, 17%까지 올려야 되는 것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요. 냉정하게 따져봐 그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사실 지금 분위기라면 못 얻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데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죠. 국민연금을 자꾸 이제 우리 정부는 굉장히 고수익이다, 굉장히 유리한 제도다라고 자꾸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뭐 노테크라고 그러거든요.
국민연금만큼 좋은 투자 전략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낸 것만큼 받는 제도일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제도가 네.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미래 세대한테 부담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이자 붙인 정도를 노후에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국민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수지균형 보험료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국민들에게 지금 오늘 방송 또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국민들은 납득 안 되고 화가 나죠. 네. 그리고 지금 보험료 부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험료가 우리가 2060년대 가서 30% 가야 유지될 수 있는 제도라면 네. 지금 현재 한 16%, 17% 우리 세대가 부담을 해서 미래 세대가 부담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앞서 독일 사례를 좀 말씀 주셨잖아요. 보험료율은 더 높고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더 낮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공적 연금에만 기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서 어떤 제언을 할 수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1, 2, 3, 4 안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애시당 초직에 논의할 때 한국적 탁층 노후소득 보장책이라는 걸 제안을 했었거든요. 이제 소득 어떤 계층별로 보면 중간소득 이하 계층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좀 더 소득을 강화를 하고 중간소득 이상 계층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소득을 강화한다 그러면 아주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노후 생활할 수 있는 소득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좋은 텐데. 근데 퇴직연금 자체가 8.3% 보험료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번 정부가 내놓은 1, 2, 3, 4안 어디에서도 퇴직연금 또는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건 빠져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들 개별적으로 잘 발달시키고 발전시키고 또 소득계층별로 적절한 제도의 조합을 만들어서 정부 소요 재원은 좀 최소화시키면서도 소득계층별로 어느 정도 노후 생활이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부가 좀 제도 발전시키고 논의 방향을 좀 이렇게 전개시키면 사회적 갈등을 지금보다는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후세대 부담도 많이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정치권이 나만 피하면 돼라는 식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까봐 하는 우려는 갖게 됩니다. 윤성명 위원, 김용화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